청소년을 위한 시크릿, 단 1%만이 알았던 꿈과 희망의 비밀. 5번째 이야기, 사랑의 비밀. 사랑은 내 안의 잠든 거인을 깨우는 에너지. 사랑은 우연처럼 찾아와 내 안의 나를 깨운다. 3등실로 자리를 옮기시오. 나는 1등 실패가 있어. 자리를 옮길 이유가 없어. 남자는 영문을 향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유색인종은 백인과 같은 칸에 탈 수 없어. 말을 듣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소. 나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 경찰을 부르시오. 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소이다. 그러자 영무원은 밖으로 나가더니 잠시 후 경찰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경찰은 들어오자마자 남자를 짐짝처럼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나가시오. 객실에 앉아있는 백인들은 남자가 끌려나가는 모습을 당연하다는 듯이 바라보았습니다. 유럽식 양복을 입었지만 남자는 결코 하얗다고 할 수 없는 구릿빛 피부의 유색 인종이었기 때문입니다. 1893년 남아프리카 남동부 지역의 피터 마리즈버거. 겨울바람이 남자의 몸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짐을 빼앗기고 역대합실로 쫓겨난 남자는 미처 외투를 챙기지 못해 주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기차는 기적을 울리며 겨울바람이 부는 역을 빠져나가고 혼자 남자는 남아 있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예의. 남자는 그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꽤 성공한 변호사였음에도 유색인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은 것입니다.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백인과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없고 백인과 같은 지역에 거주하거나 함께 여행을 다닐 수도 없는 유색인종. 그냥 모든 걸 잊고 인도로 돌아가 예전처럼 성공한 변호사로 살아갈까? 그러나 남자는 곧 잊고 있던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인간은 사랑받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어. 나는 차별받으며 살고 있는 인도인, 나아가 유색 인종의 현실을 모른 척 지나칠 수 없다. 나는 인도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면서 모른 척 했더라면 남자는 편하게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가슴 속에 있는 인간과 인도에 대한 사랑, 그것을 평생 부정하고 덮어둔 채 살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성공한 변호사로 살아온 그는 남아프리카에서 그동안 잊고 살았던 민족과 인간에 대한 사랑과 마주친 것입니다. 그것은 운명처럼 그의 가슴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사랑을 발견하라. 그것이 나를 강하게 만든다. 전 생애를 걸고 인도인의 자유를 위해 싸우리라. 기차역에서 모욕을 당한 이를 계기로 인생의 길을 바꿔버린 인도 남자. 그는 전 세계인이 성인으로 추앙하는 마하트마 간디였습니다. 그 호칭은 인도의 위대한 시인 타고르가 시를 통해 마하트마, 위대한 영혼라고 칭송한 것이 계기였습니다. 인도인들은 간디를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신과 같은 위대한 존재로서 존경했습니다. 조의 독립과 인도인들의 자유를 향해 자신의 신념을 평생 실천해 보인 간디. 무엇이 그를 그토록 위대한 영혼으로 살게 만들었을까요? 그는 성공한 변호사로서 가족과 함께 편안한 일생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연한 기회에 남아프리카에서 일하면서 차별받고 억압받는 인도인들의 현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동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는 늘 조국을 위해 뭔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키워갔습니다. 그리고 기차역에서 봉변을 당하던 순간 더는 숨길 수 없는 가슴속 사랑을 분명하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간디를 변모시켰습니다. 사랑은 평범하고 연약한 사람이었던 간디를 위대하고 강인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생활력 없고 나약한 사람도 사랑하는 가족이 생기거나 지켜야 할 소중한 사람이 생기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종종 봅니다. 사랑은 그처럼 강한 동기를 갖게 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고 합니다. 자식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내면의 강한 의지를 깨워 평소에는 하기 힘든 고된 일도 기꺼이 해낼 수 있게 동기를 부여해 주기 때문입니다. 간디 역시 그러했습니다. 개인의 삶이 아니라 더 큰 사랑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강한 의지와 용기가 없다면 결코
그런 길을 선택할 수도 없고 실천해 나갈 수도 없습니다. 당시 영국은 식민지 인도에 대해 소금을 전매해 무거운 세금을 매겼습니다. 인도 독립운동을 이끈 간디는 지지자들과 함께 소금세 반대를 주장하며 바다까지 20여일에 걸쳐 340km의 대행진을 펼쳤습니다. 영국 경관들은 대행진을 버리는 인도인들을 무력으로 저지하려 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지만 행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바다에 다다른 간디는 염전에서 한 점의 소금을 쥐고 주먹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와! 군중은 간디를 중심으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영국의 무력 앞에서 비폭력 저항으로 일관하며 목적지에 다다른 인도인들은 간디와 함께 자유를 외쳤습니다. 사랑은 간디를 위대한 영웅으로 이끌었고 힘없는 인도인들을 모이게 했으며 영국의 총칼 앞에 당당히 맞설 수 있게 했습니다. 비폭력 저항이라는 숭고한 정신으로 간디가 이끈 인도는 1947년 마침내 영국에서 독립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의 힘으로 다시 태어난 그는 평생 이런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최상의 용기를 주소서. 말할 수 있는 용기, 행동할 수 있는 용기,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 일체의 모든 것을 버리고 홀로 남을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사랑이 없다면 꿈꾸지 마라. 인도의 독립을 쟁취하긴 했지만 간디에게는 여전히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종교로 분열된 인도를 결합해야 했으니까요. 78세의 노령이 된 간디는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인터뷰를 연출한 기자는 몇 년간 친분을 유지한 마가렛 버크 화이트였습니다. 그날의 인터뷰에서 간디는 자신이 주장해온 운동과 인도의 앞날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인터뷰를 마친 뒤 몇 시간 지나지 않아 그는 반이슬람 극우파 청년의 흉탄을 맞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성공한 변호사이자 성실한 가장으로 편하게 살 수도 있었을 간디. 그러나 간디는 비폭력 저항으로 인도의 독립운동을 이끌며 전 세계인에게 강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간디처럼 위대한 휴머니즘으로 민족 전체를 사랑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주변에는 가족과 친구처럼 소중한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미래의 버전을 바라보고 꿈을 향해 노력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좀 더 풍요로운 시간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엄청난 부귀 영화와 성공을 얻었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빈 껍데기와 같은 인생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의 꿈은 야망이나 욕심에 불과할 뿐입니다. 더불어 나눌 시간과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힘든 생활 속에서도 희망을 느끼고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에너지를 얻습니다. 여러분, 내 곁의 한 사람부터 사랑해보면 어떨까요? 평생 빈민 구제에 헌신하여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머더 테레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다. 난 한 번에 오직 한 사람만 사랑할 수 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당신도 시작하고 나도 시작하는 것이다. 난 한 사람을 붙잡았다. 만일 내가 그 사람을 붙잡지 않았다면 42,000명을 붙잡지 못했을 것이다. 사랑을 나는 약하게 하는 나약한 감정이 아니라 더욱 강한 잠재력을 깨우는 에너지입니다. 이기적인 목표만 생각하고 생활한다면 인생은 보람도 즐거움도 없는 힘든 시간일 뿐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미래를 꿈꿀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꿈을 향해 나아가는 험한 과정을 끝까지 견뎌낼 수 없을 테니까요. 사랑이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된다. 돈보다 사람을 생각하라. 바로 지금 자선 활동을 시작하려무나.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하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종종 이렇게 독려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흘려 들을 뿐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컴퓨터 황제, 세계 제일의 부호 빌 게이츠라 불렀습니다. 빌은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자선단체 회장으로 활동하는 것을 보며 자랐고 아버지에게 여러 번 자선활동에 대한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를 움직인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나의 아내 멜린다예요. 그녀의 권유로 자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죠. 빌은 공식석상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돈 버는 일에 몰두하던 사업가 빌 게이츠를 사람을 생각하는 큰 기업가로 만든 것은 그의 아내 멜린다 게이츠였습니다.
멜린다 게이츠는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과 경제학을 공부한 뒤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멀티미디어 제품 개발부에서 일하다가 빌 게이츠와 결혼했습니다. 현대판 신데렐라라고 불리며 빌의 아내가 되었을 때만 해도 멜린다는 평범한 여성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 여행에서 빈민국에 사는 헐벗은 사람들의 모습을 실제로 보기 전까지는 말이죠. 맨발로 흙먼지가 가득한 길을 걷는 여인을 보았는데 그 자체가 나에게는 충격이었죠. 아무리 둘러봐도 신발을 신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 순간 나를 영원히 바꿨답니다. 멜린다는 아프리카에서 느낀 충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돈 많은 부유층의 여자로 살아가기보다 사람을 생각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돈보다는 사람이 중심인 영혼으로 살고 싶었지요. 진실은 진실 하나로 끝나지 않고 옆의 사람에게 전달되기 마련입니다. 멜린다는 돈 버는 일밖에 모르는 남편을 설득해 자선사업의 중심으로 끌어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다루려는 사람에게는 누구도 호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자기 입장만 내세워서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의 말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득보다는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의 말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 말에는 진실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많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이득보다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 마음이 때로는 따뜻한 정이 되고 때로는 섬세한 배려가 되어 주변 사람들의 여러움을 찾게 만들 것입니다. 멜린다 게이츠. 그녀는 돈보다 사람을 생각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한 남자를 바꾸었고 또한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사랑은 더 큰 성공을 불러온다. 첫째, 멜린다 게이츠는 세계에 불고 있는 거부들 사이의 자선 바람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인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둘째, 빌 게이츠와 공동으로 재단 운영을 책임지고 있으며 그녀의 사업은 자산가치 30조 이상입니다. 셋째, 가장 주목할 부분으로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와 각종 어린이 질병 퇴치를 위해 많은 재산을 재단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신문 월스트리트 저널은 2006년에 세계가 주목할 여성 50인 가운데 1위로 멜린다 게이츠를 선정하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2000년 멜린다는 제3세계 빈민 구호와 질병 퇴치를 위해 남편 빌과 함께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빌은 기부를 계속해 전 세계의 반을 이미 기부했으며 죽기 전까지 재산의 99%를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의 빌은 독점 시비에 휘말리고 기업 사냥꾼이라는 손가락질을 받는 돈만 아는 사업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세계 최고의 자선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사랑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이기에 자신은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에게 사랑이란 더 큰 성공을 불러오는 촉매자와 같습니다. 멜린다가 아프리카에서 돈보다 사람을 소중히 하는 마음을 깨닫지 않았다면 그녀는 그저 현대판 신데렐라로 나왔을 뿐이겠지요. 빌 역시 멜린다의 설득이 아니었다면 그저 돈 많은 갑부로 세상 사람들에게 남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재벌로서 화려한 삶을 누렸을지 몰라도 마음 깊은 곳에서 삶에 대한 기쁨과 보람을 찾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돈보다 사람을 생각했고 사랑의 마음으로 자신의 눈을 떠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단순히 돈 많은 부자가 아니라 꿈을 이루고 나아가 사랑을 실천한 이들이 되어 수많은 사람에게 감동과 사랑의 희망을 심어주고 있지요.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은 이미 수많은 지지자를 확보하고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와 25이라는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15년 넘게 우정을 이어온 세계 2위의 부자 월렌 버핏. 그는 전 재산의 80%를 빌 앤 멜린다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언젠간 월렌 버핏은 멜린다에 대해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빌 게이츠보다 그의 아내 멜린다 게이츠가 더 똑똑하다. 멜린다는 빌을 훌륭한 의사결정자로 만들었다. 멜린다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많은 사람의 지지와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 버는 법은 빌이 잘 알지만 돈을 쓰는 법은 멜린다가 잘 안다고들 말합니다. 멜린다는 자신의 재산을 사랑을 위해 쓸 줄 알았고 빌과 함께 더 큰 성공을 이룬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더 큰 성공을 불러오게 합니다. 약한 마음으로 끌려다니기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소신 있게 추구하는 넉넉한 사랑은 꿈을 이뤘을 때 나의 모습을 더욱 빛나게 해줍니다. 꽃보다 먼저 마음을 주어라. 멜린다는 제3세계 국가들을 돌아보며 현장을 파악하는 일을 즐겼습니다. 그녀는 뒤에서 돈만 기부하고 뒷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들의 손을 잡고 포옹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빈공국을 돌 때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자연스럽게 에이즈에 걸린 아이를 껴안거나 매춘부에게 다가가 직접 말을 걸었습니다. 인정하라, 웃어라, 손을 잡아라. 나를 잊어버리면 웃음도 사라지고 행운도 달아난다. 뭐라고요? 해고라고요? 내가 왜? 7년 동안 악착같이 일해온 직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자 그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치 오차도 허용하지 않으려는 자세로 열심히 일했는데 승진은커녕 해고라니 부당한 처세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녀의 부모는 이름을 바꾸면 크게 될 수 있다는 말을 딸에게 진이 대신 진수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성우에 대한 욕심이 남달랐던 그녀는 악착같이 공부해 공대에 진학했으나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대학원까지 진학해서 공부했지만 좋은 일자리를 얻지 못했지요. 150번이나 이력서를 넣어도 취직은 도통 되지 않았고 어렵게 취직한 첫 직장도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미국까지 건너간 그녀는 접시도 닦고 서빙도 하면서 어렵게 직장을 얻었고 성공하겠다는 일념으로 악착같이 일해서 공장의 생산 라인을 감독하고 매출을 3배 이상 올리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수년이 지나도록 그녀는 승진 대상자 명단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뭐가 문제지? 그녀는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에서 경영학 석사 과정까지 공부하면서 돌파구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돌아온 것은 해고였던 것입니다. 나는 특별히 잘못한 게 없습니다. 왜 나를 해고하는 것입니까? 내가 동양인이라서? 한국인은 그녀는 인종차별로 인한 해고라 생각하고 몇 날 며칠 잠도 자지 못하며 고민하다가 회사 측에 퇴사 이유를 물었습니다. 인종차별 때문에 해고한 게 아닙니다. 너무 잘하려고 늘 긴장해 있기에 당신의 얼굴에 미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랫사람들이 당신을 따르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학위를 따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잘 대화하고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회사 측의 설명에 그녀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일을 잘하는데 웃지 않아서 해고라니 열심히 하려는 것도 잘못이란 말인가? 돌아보면 성공에 대한 강박관념으로 오로지 일에만 매달린 세월, 동료들이나 후배들에게 따뜻한 미소 한번 제대로 지어주지 못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성공에 대한 강박관념으로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일만 해왔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었고 열심히 일했음에도 정작 조직에서 정말 필요하나 사람이 되지 못한 것이죠. 그제야 그녀는 자신이 단편적인 성과를 낼 수 있었지만 조직원을 이끌어가는 리더로서는 불합격임을 깨달았습니다. 현실을 인정하라. 그리고 넘어서라. 도대체 무엇이 나의 성공을 가로막는 걸까? 숱한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인가? 계속된 실패와 꼬이기만 한 인생의 절망에 빠진 진수 테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해고를 계기 삼아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MBA 과정을 중단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했습니다. 스피치 클럽에 들어가 보통의 미국인들은 한 번 듣고 많은 과정을 3번이고 4번이고 반복해서 들으면서 사람들과 기분 좋게 대화하는 요령을 터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일만 정확하고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대화하고 함께 커가는 비전을 찾으려 한 것입니다. 그녀에게 가장 크게 다가온 변화는 바로 웃음이었습니다. 인상을 쓰고 심각하게 문서를 들여다보면서 일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고 대화하면서 함께 나누는데 웃음만큼 좋은 묘약은 없었습니다. 그녀가 적극적으로 웃기 시작하자 마법처럼 모든 일이 술술 풀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곳에 취직도 할 수 있었고 승진도 수월해졌습니다.
웃음과 말문이 트이니 점점 자신감이 붙었고 세상을 보는 시각도 달라졌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일하는 기계 진수 테리가 아니라 함께 일하고 싶은 진수 테리를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성공을 방해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이었죠. 나는 웃음의 가치를 재발견한 것이에요. 진수 테리는 역경과 좌절을 만났을 때 그것을 계기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웃음의 힘을 깨닫고 스스로를 변화시켰습니다. 그 결과 진수 테리는 경영 컨설팅 회사의 CEO가 되었고 미국에서 유명한 컨설턴트이자 펀 경영의 전도사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웃음의 힘은 우스갯소리를 듣거나 코미디 프로그램을 볼 때 나오는 웃음의 차원을 넘어서 위기에 봉착했을 때 유연하게 대처하는 긍정의 힘을 뜻합니다.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 숨어있는 기회를 찾아내고 스스로 변신하여 발전의 계기로 삼는 것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 닥칩니다. 때로는 힘든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정신도 차리지 못하고 망연자실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위기 속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생각한다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진수 테리는 웃음의 힘으로 모든 시련을 극복했습니다. 웃음의 가치를 재발견함으로써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었지요. 세상을 미워하고 사람들에게 애정이 없을 때 우리는 웃을 수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에 대해 조금이라도 진심 어린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웃음을 나누지 않는 이기적인 생활에 적게 되게 됩니다. 그렇게 딱딱한 사람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신에 대한 사랑마저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완전히 웃음을 잃게 됩니다. 웃음을 잃어버린 나머지 우울증에 걸려 자살을 기도하거나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인생을 낭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웃음을 되찾는다는 건 세상과 주변 사람, 무엇보다도 나 자신에 대한 애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웃을 여유도 잊어버리고 주변 사람들의 신뢰와 지지도도 얻을 수 없습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 또한 막혀버리고 행운도 놓치게 되지요. 웃음으로 성공을 끌어당겨라. 나는 미국에서 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동양의 문화뿐만 아니라 서양의 문화까지도 잘합니다. 문화를 잘 안다는 것은 장점입니다. 그래서 내 장점은 2배의 효과를 발휘합니다. 성공에 대한 강박관념으로 늘 의기소침하고 웃을 줄 모르던 진수 테리는 이제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을 표현합니다. 아무리 힘든 순간에도 호탕한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을 자신의 체험을 통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수 테리는 거기서 머물지 않고 자신이 경험한 성공과 웃음의 비밀을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 전 세계를 다니며 강연을 하고 성공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성공의 개념을 바꾸어라. 성공이란 실패에 좌절하지 않는 것이다. 자신을 소중하게 대접하라. 작은 성공에도 스스로를 자축하라. 미국의 명문 하버드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 조지 베일런트는 지난 66년 동안의 하버드 졸업생 중 268명의 인생을 추적하여 대학 시절 성적이 졸업 이후에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대학 때 좋은 성적을 받은 사람보다 오히려 삶의 역경을 처했을 때 웃음으로 극복한 사람들이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좋은 성적에 집착하여 친구들을 경쟁자로만 인식하고 학업에 매달린다면 한두 번은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좋은 성적을 유지하기는 힘듭니다. 설사 계속 좋은 성적을 받는다 해도 사회에서 언제나 우승생이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은 성적이 전부가 아니니까요. 학업이든 사회생활이든 긍정적인 마음으로 웃음을 잃지 않고 열심히 임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애정을 잊어버린 채 이기적인 성과에만 매달린다면 곧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30세에 성공하겠다는 일념으로 미국으로 건너간 진수 테리. 역시 주변 사람들과 세상에 대한 애정과 웃음을 모르고 노력할 때는 성공을 거둘 수 없습니다. 그러나 웃음으로 세상과 손을 잡고 당당하게 나섰을 때 비로소 성공의 문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명강사로 이름을 날리자 주된 활동 무대였던 프란시스코에선 진수 테리의 날까지 선포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미국을 대표하는 100대 여성 기업인 전미 연설가 협회 한국인
최초 정혜원 등의 타이틀이 따라다닙니다. 그녀는 고고의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강조합니다.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으로 여러분은 숨은 에너지를 뿜어내야 합니다. 생에 대한 긍정과 애정이야말로 웃음 에너지의 비결입니다. 힘들고 짜증스러운 일상이 계속된다 해도 나의 인생을 사랑하고 세상과 기꺼이 손을 잡고 살아가고자 한다면 거울을 보고 한번 웃음을 지어보세요. 웃음의 에너지가 내 생활을 변화시키고 하는 일마다 잘되게 긍정의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리고 웃을 일은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나를 세워라. 세상이 나를 비웃어도 나는 나를 사랑한다. 누가 코코코를 보았는가? 나의 사랑하는 강아지를. 나는 그를 드로카드로 부근에서 잃어버렸다네. 코코는 틀림없이 이미 멀리 갔을걸. 발이 얼마나 빠른지 나는 너무 걱정이 된다네. 깡마르고 목소리가 가느다란 20세 여가수가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불렀습니다. 코코라는 후렴이 계속되는 노래를. 감정 표현이 풍부한 그녀는 이 카페에서 꽤 인기 있는 가수였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사람들은 환호를 보냈고 박수를 치며 앙코르를 외쳤죠. 코코, 코코, 앙코르, 앙코르. 그날 이후 가브리엘 사넬이라는 여가수는 코코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수 20살을 넘긴 가난한 가브리엘의 꿈은 가수가 되어 돈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어린 시절 자식들을 내팽개치고 떠도는 장돌배기였습니다. 어머니는 어린 나이에 사생아로 가브리엘을 낳고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난 불행한 여자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아버지는 아이들을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에 맡겨버렸고 가브리엘은 고아원에서 우울한 나라를 보내며 성장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독립된 인생을 위하여 여가수가 되겠다고 꿈을 품고 밤무대로 전전했죠. 배우지 못하고 가난하고 누구에게도 보살핌을 받지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그녀는 어린 시절의 상처를 극복하지 못해 늘 자신의 불행을 사람들에게 미화시켜 이야기하며 자기 연면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죽은 충격에 대해 사람들은 이날 내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나는 12살로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깊고 깊은 상처로 코코는 평생 목류병에 시달려 밤에는 침대에 몸을 묻고 잠을 자야 할 때도 많았습니다. 상처와 불행으로 가득 찬 삶은 쉽게 극복하기 힘듭니다. 끝없는 상처로 괴로워하다가 인생 전체가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코코 역시 자신을 둘러싼 가난과 상처와 불행과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성공하고 싶다는 야망이 있었고 숱한 시련과 시행착오 속에서도 단 한 가지, 자신과 자신의 인생에 대한 사랑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전 세계 여성이 사랑하는 찬란한 이름 코코 샤넬로 거듭납니다. 친구는 나의 힘, 강력한 휴먼 네트워크를 만들어라. 코코가 사랑한 것은 자신뿐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모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돌적이고 반항적인 성격이었지만 많은 사람과 교류하면서 돈독하고 각별한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코코의 빠른 성공 뒤에는 그녀가 사랑하고 그녀를 사랑한 수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밑바닥 인생을 전전하던 코코는 에티엔 발장이라는 인물을 통해 상류 사회를 체험할 기회를 가졌고 그러면서 자신이 옷으로 문화를 표현하는데 재능과 열정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서 카펠이라는 연인을 통해 의류 업계에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지요. 코코는 늘 작은 기회를 큰 기회로 만들었고 점점 성공을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코코 일어나. 넌 충분히 슬퍼했어. 자, 가방을 싸. 베네치아로 여행을 떠나는 거야. 목숨처럼 사랑하던 연인을 교통사고로 잃고 동생마저 자살한 뒤 깊은 슬픔에 빠져 누워있던 그녀를 찾아온 친구 미시아가 말했습니다. 미시아는 코코와 평생 우정을 나눈 친구였습니다. 미시아는 코코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눴을 뿐만 아니라 코코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었습니다. 배움이 짧고 예술의 조예가 없던 코코에게 미시아는 스승이자 안내자였죠. 코코는 그녀를 통해 피카소, 디아길레프, 니진스키, 스트라빈스키, 살바도로 달리, 장콕토 등 당대의 쟁쟁한 예술가들과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코코는 자신만의 독특한 매력과 인간미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깊은 우정으로 갖고 나갈 줄 알았습니다.
사업가로 성공한 뒤에도 코코는 예술가들과 깊은 교류를 유지했으며 가난한 예술가들을 적극 후원했습니다. 코코 샤넬이 패션의 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러나 소중한 인연을 예술적으로 승화할 줄 아는 재능 덕분이었습니다. 그녀가 만난 사람들, 여행한 장소들은 모두 독창적인 패션으로 다시 태어났고 코코의 패션은 패션이 아니라 예술의 경지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코코를 둘러싼 모든 사람이 그녀에게서는 패션의 영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꿈을 사랑하면서 강하고 독립적인 코코 샤넬로서 살아갔습니다. 내가 곧 스타일 나를 세워라. 저게 뭐야? 때론 그녀의 과감한 패션을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거창스러운 드레스 안에 코르셋을 두른 채 거동조차 힘들어할 때 그녀는 심플한 투피스나 승마 바지를 입고 경마장 같은 장소에 나타났으니까요. 그녀에게는 생활 자체가 패션이었기에 스스로 매력을 느끼는 대로 입고 표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말에는 개의치 않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지켜나갔지요. 내가 곧 스타일이다. 사람들은 나의 옷 입는 모습을 보고 비웃었지만 그것이 바로 내 성공 비결이었다. 나는 그 누구와도 같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패션 감각을 확신했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표현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고 명성을 쌓아 나갔습니다. 남성 디자이너들만 활동하던 시대 매력적이고 과감한 이 여성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감각을 한껏 전파하며 찬란한 자신의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몸을 옥죄는 코르셋을 벗어버려라. 자유스러운 것이 가장 아름다운 패션이다. 더 이상 기다란 드레스로 거리를 쓸고 다니지 말라. 핸드백에 줄을 달아 어깨에 걸쳐서 두 손을 자유롭게 하라. 그녀의 패션은 이런 메시지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로 인해 여성들은 코르셋을 벗고 단이 짧은 치마를 입기 시작했으며 손에 들고 다니던 핸드백을 어깨에 메고 좀 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코코는 28에 6명의 종업원으로 가게를 열었지만 나중에는 수천 명의 종업원을 거리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코코가 만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황금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코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의 비결이요. 끊임없이 사랑하고 맹렬하게 일하는 데 있어요. 온갖 상처와 고뇌 속에서 그녀는 늘 일에 매달렸습니다. 시련은 끊이지 않고 매번 찾아왔지만 그녀는 강한 의지로 좌절 속에서 다시 일어났죠. 누구보다 자신과 자신의 꿈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곧 스타일이라고 자신의 패션 감각을 당당하게 표현하며 사랑 안에서 자신을 일으켜 세운 여성 코코 샤넬.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은 생에 대한 사랑입니다. 삶에 대한 열정은 누구의 가슴 속에나 숨어 있는 본능과도 같으며 놀랄 정도로 강합니다. 현실과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그 사랑의 끈을 놓는 사람은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흘러가는 대로 삶을 맡겨버리다가 더욱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해 갑니다. 반면에 삶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생에 대한 사랑을 놓지 않는 사람은 삶을 긍정하고 거기서 다시 시작합니다.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사람, 자신의 꿈을 끝까지 바라보는 사람, 그런 이들만이 햇살이 비추는 새로운 희망의 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 그 안에서 나를 일으켜 세울 때 삶도 나를 일으켜 세워줄 것입니다. 시크릿 5번째 이야기. 사랑은 우연처럼 찾아와 내 안의 나를 깨운다. 사랑은 내 안의 참된 나를 일깨우는 에너지가 됩니다. 인도를 독립으로 이끈 지도자 간디 역시 민족에 대한 사랑에 대한 순간 위대한 용어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을 발견하라. 그것이 나를 강하게 만든다. 지키고 싶은 소중한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더욱 강렬해질 수 있습니다. 친구, 가족 등 소중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현실의 고됨을 참고 인내하고 이기게 해주니까요. 사랑이 없다면 꿈꾸지 마라. 사랑이 없다면 미래를 꿈꾸지 마십시오. 현실적인 성공만 꿈꾸는 사람에게 성공은 다가오지 않습니다. 설령 현실적인 성공을 얻는다 해도 진정한 행복이 찾을 수 없습니다. 사랑은 더 큰 성공으로 불러온다. 사랑은 정신적인 만족뿐 아니라 더 큰 성공을 불러옵니다. 세계 최고의 부호 빌 게이츠는 돈만 아는 사업가에서 재단을 설립하면서 진정한 리더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남보다 먼저 마음을 주어라.
똑똑한 사람보다 마음을 여는 사람이 곁에 있는 사람들은 모입니다. 남보다 먼저 마음을 주십시오. 남보다 많은 지식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져야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잊어버리면 웃음도 사라지고 행운도 달아난다. 따뜻한 마음을 잊어버리면 웃음도 사라지고 행운도 달아나게 됩니다. 우울하고 불만이 가득한 사람에게 행운이 아니라 부름만 깃들게 되니까요. 웃음으로 성공을 끌어당겨라. 힘든 일이 닥칠수록 현실을 인정하고 웃어보십시오. 웃음에는 성공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과 손을 잡고 당차게 나아갈 때 힘든 산을 넘어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비웃어서 나를 사랑한다. 세상이 나를 속이거나 비웃어도 나는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있어주고 나를 응원해주는 건 바로 나 자신이므로 정성을 다해 자신을 아껴주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세요. 친구는 나의 힘, 강력한 후면 네트워크를 만들어라. 송한 모든 사람들 뒤에는 그를 도와준 수많은 사람이 숨어 있습니다. 나를 아껴주고 내가 사랑하는 친구와 주변 사람들과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폼을 이룹니다. 내가 곧 스타일, 나를 세워라. 누가 뭐라고 해도 중심 잡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내 인생의 스타일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코코 샤넬이 사회 밑바닥 신분이었지만 패션에 대한 열정으로 샤넬이란 세계적인 브랜드를 창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5번째 이야기, 사랑의 기술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